네, 안녕하세요. 알리바바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김혜미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4시에 알리바바에서 준비한 글로벌 게임 솔루션 웨비나 시리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동남아 그리고 중국 게이머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잡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게임 솔루션 아키텍처, 다음 그 아키텍처에 녹아 들어간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솔루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개괄적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게임 산업 마켓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왼쪽,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차트가 뉴즈가 발표한 2020년 글로벌 게임 마켓 보고입니다. 이 마켓 보고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게이머는 25억 명에 육박한다고 하고 그만큼 게임 산업은 많은 매출을 탄생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차트를 보시면 모바일이 48%, PC가 36%, 콘솔 게임이 28%의 비중으로 게임 마켓을 차지하고 있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연도별 매출 성장세는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 그리고 5G 보급에 따라서 모바일의 영역의 점유율이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PC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많은 게임들이 전 세계에 퍼블리싱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찾는 많은 분들은 당사 게임의 중국 진출이나 또는 아시아권 진출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중국은 게임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 진출에 따르는 많은 규제 그리고 법규 사항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최신 이데일리 뉴스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게임 산업에서는 파노라고 불리우는 서비스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정식으로 중국에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습니다. 이 파노 발급은 중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발급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왼쪽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중소게임사들은 적극적인 동남아 시장 진출을 통해서 그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하고 있고 또 게임 시장 규모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합니다. 보시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순으로 게임 시장 규모가 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이 나타내는 것이 가장 그 성장률의 높음을 나타내는데 아시아를 포함한 전체 에이펙 지역이 그 게임 시장 규모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게이밍 온 클라우드, 게임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게임 단말기기에 따라서 콘솔 게임,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을 의미를 하겠죠. PC, 웹, 모바일 게임이 있고 국내는 대부분 PC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제작과 배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이밍 온 클라우드는 로컬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에서의 프로세싱을 합친 것인데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채팅, 게임 백엔드 로직, 네트워크, DB, 마케팅이나 스마트 광고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 등이 클라우드 위에서 프로세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 측 클라이언트 단말이랑 클라우드 서버가 인터랙션을 통해서 사용자 인풋을 지속적으로 서버에 전달하고 서버에서는 게임 스크린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결과값을 스트리밍하는 형태의 상호 인터랙션이 바로 게이밍 온 클라우드의 전체적인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충들, 특히 글로벌 게임 진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게임사들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게임 서버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우드에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지 또 두 개의 환경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할 경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등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또 게임 산업은 게임 출시, 이벤트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글로벌 출시 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용자들에게 낮은 지연 시간으로 어떻게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고객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에 의해서 수많은 로그나 데이터들이 창출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스마트한 광고나 마케팅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좀 더 딥다이브해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장표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4주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리즈 2, 3, 4에서 다룰 모든 내용들을 좀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 위의 단을 보면요. 게임 사용자 경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낮은 지연 시간, 그리고 빠른 서비스 배포, 충분한 밴드위스 확보, 서버 퍼포먼스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게임 서비스 보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지, 다시 그 아래를 보시면 게임 개발 시 아키텍처에 대한 조언이나 서비스 시 필요한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의 서포트 응답 시간은 얼마만큼 보장이 되는지 등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위쪽을 보면요. 많은 사용자 유입에 필요한 확장성 있는 구조도 필요할 거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빠른 서비스 개발 사이클을 위한 CI/CD 파이프라인 구축,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 구축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나 테스트를 위해서는 낮은 비용의 테스트 환경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4편에 걸쳐 전반적으로 때로는 좀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이 이번 게임 웨비나 시리즈의 전체적인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았던 게임 산업 고객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이그레이션, 확장성 있는 운영, 네트워크 지연 시간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솔루션들의 조합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실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은 서비스 진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했던 중국 진출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국에 정식적으로 출시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게임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동남아 진출 고객이고요.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좀 더 덜 폐쇄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게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존의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아키텍처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중국 진출을 하는 게임 산업사들이 어떻게 우회적으로 공식 출시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공식 출시를 한다라는 말은 중국 내의 IT 리소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서 다른 리전을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딜리버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게임이 어떤 국가에 출시될지에 따라서 가장 근접한 리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리전을 선택하는 일인데요. 알리바바는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의 리소스 확보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동남아시아 리전으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재팬, 인디아, 두바이, 뒤에서는 홍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리전을 확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한국 등에는 네트워크 팝, 타이완을 포함해서 태국을 포함해서 대만을 포함해서 네트워크 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대만, 러시아 등에 있는 네트워크 팝을 통해서 알리바바 글로벌 리전의 알리바바 전용망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연결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전들과는 다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빠른 네트워크 성능을 그 리전 간 통신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개발된 게임이 요구하는 지연 시간에 대한 파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지연 시간이 짧을수록 좋겠지만 전 세계 모든 사용자에게 저지연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백엔드 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이 수용할 수 있는 지연 시간, 그리고 개발된 게임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리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전을 선택하셨으면 이제 게임 장르에 따라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게임 장르에 따라서는 다른 요구사항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적합한 리전과 솔루션을 선택해서 전체적인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실 게임 장르는 FPS, RTS, 실시간 대전류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 게임 장르는 당연히 지연 시간에 민감하고요.
MMORPG 같은 게임 장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동시에 같은 게임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게임과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처리량, 그리고 복잡한 게임 로직, 그다음에 플레이 시간 동안 계속돼서 안정적인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게임 장르보다는 조금 지연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 로직도 복잡하지 않는 뭐 러너 게임이나 퍼즐 게임, 카드 게임과 같이 웹 기반 게임이나 방치형 비동기 게임, 이렇게 세 가지로 장르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FPS 실시간 대전류 같은 지연 시간에 민감한 게임들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네트워크 가속화 솔루션을 통해서 레이어 4, TCP, UDP의 경로를 최적화함으로써 통신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 플러스로 알리바바 다이나믹 CDN, 줄여서 DCDN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동적 컨텐츠, 웹소켓이나 HTTP, HTTPS를 통한 동적 컨텐츠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MMORPG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용자가 대규모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의 인터랙션이나 또는 통신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별로 게임 백엔드를 분리해서 단일 리전으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 분포에 따라서 가장 인접한 리전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구성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고성능의 인프라를 요구하기 때문에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베어메탈, 즉 VM처럼 가상 환경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피지컬 인프라의 성능을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베어메탈과 같은 고성능의 인프라나 플랫폼을 선택하셔서 게임을 구성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러너 게임이나 퍼즐 게임처럼 상대적으로 로직이 단순하고 또 게이머들의 상호작용이 덜한 지연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임 장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백엔드의 여러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다 보면 백엔드의 로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또 개발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또 같이 함께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리전에서 여러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가장 낮은 지연 시간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은 모든 게임을 서비스하는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CDN의 동적 컨텐츠를 가속화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지연 시간을 낮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장르는 MMORPG와 같은 지속적인 연결과 복잡한 게임 로직을 다루는 게임의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별 게임 백엔드를 분리한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단일 리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각 게임 서버를 리전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키텍처에 보시면 알리바바에서는 VM 인스턴스를 ECS라고 부릅니다. 아웃게임 요소들, 게임 로그인, 빌링 시스템 같은 것들은 하나의 리전에서 운영 관리해서 실제로 하나의 리전에서 운영 관리하고 실제로 게임이 진행되는 인게임 로직들, 게임 서버나 신서버나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게임 서버 1, N 해서 싱가포르 리전이나 말레이시아 리전처럼 리전을 나누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MMO는 또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레디스와 같이 캐시 서버를 별도로 둠으로써 높은 QPS나 스루풋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각 리전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는 안티디도스 서비스를 통해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패키지나 업데이트, 그리고 게임 운영에 필요한 다운로드 파일들이나 이미지, 비디오 같은 미디어 파일들은 오브젝트에 보관해서 확장성 있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 또 이것을 CD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 마케팅, 유저 행위, 로그 분석 등을 위해서는 알리바바의 자체 개발한 대용량 분산 처리 엔진인 맥스 컴퓨트, 다음 하둡, 스파크, 카프카처럼 오픈소스의 관리형 서비스인 EMR, 다음 MySQL이나 포스트그레스QL의 MPP 아키텍처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널리틱 DB를 통해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들은 램을 통해서 유저 권한이나 서비스 권한 등을 정의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모니터를 통해서 각 서비스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문제 시 알람 트리거링, 노티피케이션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키텍처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백엔드 로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MORPG는 수천 수만 명의 유저가 실시간으로 모두 같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전투와 같은 동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이런 게임들은 다수의 유저들과 실시간 액션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접속해서 연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게임의 로직 데이터는 서버가 모두 게임 서버의 데이터로 로직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두고 서버와 데이터 간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성능을 내기 위해서 게임 서버상의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를 올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로직을 stateful application이라고 부르고, 특히 stateful application은 성능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상화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VM 인스턴스보다는 베어메탈 ECS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로그인, 로비 서버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레스로 만들어서 이런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수평 확장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많은 유저들이 폭발적으로 몰려서 트래픽을 처리해야 할 경우 이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유연하게 장애나 다운타임 없이 그 트래픽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베어메탈 서버나 HTTP, 제이슨 서버 등의 데이터들을 캐시하기 위해서 이 캐시 서버를 이렇게 별도로 두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캐시가 레디스인데, 이 레디스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또 이렇게 클러스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 고가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캐시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뿐만이 아니라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디스는 일반 RDBMS보다 훨씬 더 높은 QPS와 스루풋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컨커런시를 필요로 하고 또 낮은 레이턴시와 수많은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게임 서버와 같은 게임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에서 가장 적합한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폴라디비가 가장 게임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것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라디비는 프라이머리와 하나의 프라이머리와 여러 개의 리드 온리를 둠으로써 다수의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멀티존으로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 시 바로 페일오버가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게임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Availability Zone A, 그 다음에 Availability Zone B로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아키텍처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화면상의 제약 때문에 그린 것이지 사실은 동일한 아키텍처로 멀티존 구성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TTP 제이슨 서버에서 어떤 잡에 대한 리퀘스트가 있었을 때는, 또는 서비스 간 메시지나 이벤트를 주고받는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MNSQ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MNSQ의 잡 리퀘스트를 큐에 계속적으로 쌓고, 이 잡의 리퀘스트를 받는 잡 워커들은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만들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MNSQ에 쌓이는 잡 리퀘스트 개수를 확인하고, 이 개수에 따라서 잡 워커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이런 동적인 환경 설정을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클라우드 모니터의 커스텀 룰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게임 서버에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단말기 어플리케이션에 메시지를 푸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일한 MNS의 터픽 서비스를 통해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게임 서버에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이 MNS 토픽을 통해서 모바일 푸시와 연결해서 폰 단말기에 메시지를 푸시하는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서버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연결해서 게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디어 파일들,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파일, 로그 파일들을 모두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함으로써 어떤 용량 확장에 대한 걱정 없이 거의
뭐 페타바이트급, 엑사바이트급까지 거의 무제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풋 리퀘스트를 통해서 원하는 다양한 미디어 파일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들은 CDN을 통해서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저들에게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FPS, 실시간 대전처럼 지연 시간에 민감한 게임 장르가 가져갈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지연 시간에 따라서 플레이어의 게임 경험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위치한 곳곳에 최대한 많은 액세스 포인트를 두어서 사용자가 빠르게 게임 서버에 통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가야 합니다. 알리바바의 CE에는 알리바바가 보유하고 있는 리전들의 리소스들이 알리바바 전용망을 통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풀 메쉬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각 리전의 게임 게이트웨이 서버를 두고 각각의 CN에 어태치하게 되면 알리바바 전용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게임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액세스 포인트가 되는 가까운 리전의 서버까지는 인터넷, 즉 라스트 마일이 인터넷 구간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알리바바 전용망을 타개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리전의 ECS를 구축하면 디폴트로 베이직 안티디도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리전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저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 컨텐츠가 없어서 혼자서 싱글 플레이를 하는 게임이나 또는 앞서 설명드린 두 게임 장르처럼 어떤 완벽한 실시간 컨텐츠가 없는 게임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이런 게임들은 상대적으로 지연 시간이 좀 자유롭겠죠. 네, 따라서 복수의 리전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은 있겠지만 백엔드 구조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서 개발이나 운영 비용의 증가의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한 리전을 선택해서 서비스하면서 알리바바의 DCDN과 같은 동적 컨텐츠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DCDN은 라우팅 경로 최적화, 프로토콜 최적화, 파일 사이즈 압축 등을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 구간을 좀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서울을 포함해서 도쿄,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방콕, 마카오, 하노이, 싱가폴, 쿠알라룸푸 등의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CDN 엣지 노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는 물론 리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CDN 팝이나 네트워크 엣지에 대한 투자가 아시아권을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동남아 진출을 하는 많은 고객분들에게 알리바바 CDN이나 DCDN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진출 고객을 보겠습니다. 기존 중국 진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타클라우드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중국 내 IDC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중국 내 네트워크는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사용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리전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지만 중국 자체가 워낙 크고 또 그 안에 네트워크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북쪽 지역 플레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그 리스폰스 타임, 레이턴시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면 디도스 방어 서버가 IDC 안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각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연 시간도 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럴 때 각 거점별로 이렇게 각 거점별로 게임 게이트웨이 서버를 두고 CN을 어태치해서 게임 통신을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서 FPS, 실시간 대전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중국 내 리전을 통해서 똑같이 구성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북쪽 플레이어, 동쪽 플레이어, 서쪽 플레이어, 남쪽 플레이어, 서쪽 플레이어에 따라서 베이징 리전, 항저우 리전, 심천 리전, 청두 리전을 선택하실 수 있고, 이 리전들을 CEN에 어태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게임 백엔드 로직이 있는 항저우 리전까지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또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이 구성 자체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리전 ECS는 베이직으로 안티디도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디도스 공격을 각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규 중국 진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취득하고 또 중국 내 서버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중국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베스트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는 홍콩 리전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홍콩 리전을 경유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한중을 연결하는 것보다 훨씬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의 동서남북을 전부 커버하면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작업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알리바바의 이 GA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홍콩 리전을 가속화 지역으로 두면 좀 더 나은 인터넷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IDC에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가 위치해 있고 중국 유저들의 원하는 접속을 위해서 글로벌 액셀레이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홍콩을 액세스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요. 중국을 액세스 포인트로 잡지 못하는 경우는 ICP 승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게임 서버를 도메인으로 연결을 하실 텐데 도메인을 중국에 있는 IP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CP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홍콩을 대안으로 삼는 것인데요. 홍콩을 액세스 포인트로 두면 홍콩에 있는 가속 IP가 나옵니다. 이 가속 IP를 여러분들의 이제 게임 서버의 도메인과 연결을 하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유저들은 홍콩까지 일반 인터넷 라인이 아니라 프리미엄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크로스보더 네트워크를 좀 더 빠르게 가져가실 수 있고 이 알리바바 G에 있는 전용망이기 때문에 이 전용망을 타고 한국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로 트래픽이 나가게 됩니다. 한국의 엔드포인트는 DNS나 IP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리소스가 아닌 타 클라우드나 또는 한국 IDC에 있는 리소스들도 이 GA에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한 1.7배에서 2배 정도의 성능 향상 효과를 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안티디도스에 포함된 MCA. 저희 MCA는 메인랜드 차이나 액셀러레이터의 줄임말인데 이 MCA의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노나 ICP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들 그리고 중국 IP를 도메인에 연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중국 내 CDN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분들이 이 MCA를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MCA는 안티디도스 서비스에 포함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도스 공격 방어에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트래픽일 경우에는 이 MCA 라인을 타고 빠르게 도달이 되고 그렇지 않고 공격 의심이 되는 비정상 트래픽일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라우팅돼서 이 스크러빙 센터로 가고 이 스크러빙 센터에서 이 디도스 공격 트래픽에 대한 완화나 클리닝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홍콩에 있는 스크러빙 센터에서 페이지 캐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적 컨텐츠를 대상으로 캐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400에서 600 상해 베이징을 한국과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는 한 400에서 600ms의 느린 응답 속도를 보였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 이 MCA와 페이지 캐싱 기능을 함께 적용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을 때 한 40에서 70ms 사이로 리스폰스 타임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게임 장르 그리고 진출 지역에 따라서 아키텍처적인 부분을 짚어보았다면 이번에는 알리바바의 게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솔루션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서비스 레벨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OD나 라이브 스트리밍의 빠른 구축 그리고 빠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AI나 NLP 실시간 번역 서비스 다음 머신러닝 VOD나 라이브 스트리밍의 빠른 구축, 빠른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VOD,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실시간 번역, 머신러닝 분석 플랫폼과 같은 AI, NLP 서비스들, 그리고 대용량의 미디어 컨텐츠, 파일들을 확장성 있게 비용 효율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는 OSS,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게임 쉴드, 좀 전에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던 알리바바의 전용 네트워크망인 CN과 CDN, 그리고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 서비스에 적합한 베어메탈과 GPU 장착된 ECS 엔진들, 그 중에서도 코어가 되는 컨텐츠 가속화, 베어메탈 GPU 인스턴스, 게임 보안, 데이터베이스 쪽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 CDN입니다. 알리바바 CDN은 70개가 넘는 나라에 2,800개가 넘는 엣지 노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다수의 노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지역을 타겟팅하는 게임 고객사들은 알리바바 CDN 도입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성능의 인프라인 컴퓨터 엔진, 그리고 특히나 베어메탈 CPU, GPU 엔진들은 다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형적인 물리 서버보다 20% 퍼포먼스 향상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테스트를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베어메탈 인스턴스는 한국말로는 광군절이라고 표현하는 더블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에서 초당 1,000만 건이 넘는 주문을 처리한 엔진입니다. 그만큼 검증된 고성능의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베어메탈에 적용된 엑스드래곤 버추얼라이제이션은 다른 이제 CSP들이 제공하는 베어메탈보다 다커 시나리오 기준으로 한 3배 이상 더 빠른 성능이 보이는 것이 테스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에서 지금 게임을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고성능의 CPU 엔진이나 또는 GPU 엔진들, 렌더링을 위한 GPU 엔진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요. 물론 알리바바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폴라디비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폴라디비는 높은 처리량을 요구하는 게이밍 인더스트리에 적합한 게임 엔진입니다. 제공되는 엔진은 MySQL, PostgreSQL과 100% 호환되는 엔진이 제공이 되고요. 오라클과는 아주 높은 호환성을 제공해드리는 엔진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MySQL을 사용하고 있던 고객사가 폴라디비 MySQL로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였고 100만 명의 플레이어의 동시 접속을 처리할 수 있었다. 기존 성능보다 3배 이상 빠른 성능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를 여기 오른쪽 하단에 넣었습니다. 이 폴라디비의 장점은 빠른 확장성입니다. 여러분들의 트랜잭션이 늘어날 때 또는 커넥션이 늘어날 때 게임 데이터베이스 노드에 대한 스케일 인, 아웃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특정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스펙을 높이는 스케일 업다운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스케일 인아웃과 스케일 업다운이 5분 내로 지원이 됩니다. 굉장히 빠른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게임 서버가 게임 엔진 자체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관리되어 있는 경우 이 게임 서버 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동기화돼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피처인데 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피처, 줄여서 GDN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폴라디비 MySQL 8.0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저우에 게임 서버가 위치해 있고 실리콘밸리, 싱가포르에 각각 게임 백엔드 로직이 돌아가고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 간의 동기화가 진행되어야 할 때 비동기 복제가 2초 이내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자체적인 BMT를 통해서 이 성능 검증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폴라디비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는 MySQL, PostgreSQL, MSSQL, MariaDB와 같은 엔진을 RDS라고 하는 서비스 이름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에스QL에도 관리형 DB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고DB, 카산드라, 레디스, HBase, 타임시리즈DB, 그래프DB와 같은 것들이 알리바바 노에스QL의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인프라 운영을 최대한으로 경감할 수 있고 또 개발자들이 최대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각 레이어별로 각기 다른 보안 서비스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안의 레벨에 따라서 각 레이어별로 보안 서비스들을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다음 오퍼레이션 레이어, 데이터, 네트워크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아이덴티티, 어텐티케이션 레이어, 호스트 레이어별로 각각 레이어들이 다르고 이 다른 레이어들별로
그 보안을 담당하는 서비스들이 각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게임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발생시키는 유형인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안티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서비스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사 성공 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빅포인트라고 하는 유럽 고객사입니다. 이 빅포인트는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게이밍 솔루션을 구축을 한 고객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페이포인트는 일단 IDC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물리 서버의 잦은 장애 그리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리 서버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주기도 도래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용량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서버들을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로 관리를 했었는데, 셰프로 관리를 했었는데, 이 셰프 버전과 쿡북 버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핏,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구축을 했을 때, 지금 빅포인트 데이터 센터와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프랑크푸르트 리전과 US 웨스트 리전을 사용해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RDS DB를 구성을 하셨고요. 빅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수의 어카운트는 알리바바 CN을 통해서 하나의 알리바바 전용망 네트워크로 통신이 가능하게끔 설정하실 수 있었고, 또 이 CN은 다시 빅포인트 데이터 센터와 전용선으로 연결된 그런 구조를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축함으로써 이제 빅포인트가 가져간 혜택, 장점은 일단 CN을 통해서 간편하게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셰프보다는 테라폼, 햄을 통해서 버저닝과 문서화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었다는 점, 그 다음 알리바바의 다커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을 좀 더 효율화시켰다는 점이 이분들이 저희한테 주셨던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좀 아키텍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모든 서비스는 안티디도스 서비스를 통해서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게끔 구성하였고,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인그레스를 통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이 라우팅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의 관리형 버전인 ARMS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버와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또 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노드나 컨테이너, 클러스터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로그를 별도로 모아서 관리를 하셨습니다. 이 로그 서비스는 로그에 대한 검색, 쿼리, 모니터링, 그다음 다른 시스템으로의 쉬핑 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로그 관련된 서비스이고요. 또 RDS MySQL을 통해서 DB 엔진을 구성을 하셨고, 또 알리바바의 데이터 트랜스미션 서비스, 알리바바의 체인지 데이터 캡처 CDC 서비스인데, 이 DTS라고 하는 CDC 서비스를 통해서 DB 간 동기화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 고객사인데, 고객사명을 밝힐 수 없어서 A사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A사는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ICP 비한 없이 가속화한 케이스이고요. 요구사항은 뭐였냐면 한국 내에 서버가 있고 ICP 발급을 받을 수 없고,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사용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 이분들의 사용자 경험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MCA를 통해서 해결을 하셨고요.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을 이 MCA를 통해서 가속화하셨고, 이 웹페이지는 패키지 다운로드도 포함되는 웹페이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용량이 크지 않아서 10Mbps로 모든 서비스가 커버 가능한 형태였었고요. 가장 중요했던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 서비스의 변동 없이 도메인 설정 변경만으로도 모든 구성을 완료하셨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이 안티디도스 서비스에는 스크러빙 센터의 페이지 캐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DN처럼 좀 스태틱 컨텐츠의 딜리버리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A사 같은 경우에는 그 캐시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신이 개선이 되어서 만족도 있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B사 사례인데요. 이 B사는 알리바바를 활용해서 글로벌 원빌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사용 서비스는 이제 ECS, CDN이 주요 서비스 사용 영역이 되겠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FPS 게임이었기 때문에 낮은 지연 시간이 필요했는데, 또 거기다 이제 고정된 리소스로는 갑작스러운 사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게임 패키지를 신속하게 배포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는 알리바바 리전이 없기 때문에 타클라우드의 리전을 사용을 하셨고, 또 알리바바 리전을 통해 실리콘밸리, 버지니아, 도쿄, 홍콩, 프랑크푸르트, 뭄바이, 자카르타, 두바이, 시드니, 싱가포르에 각각 서버를 두고 게임 서비스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 비사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리전을 활용해서 국가별 게임 서버를 구축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CDN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게임 패키지가 배포되어서 만족도 높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시거나 많이 알지 못하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장표인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현재 중국과 에이펙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 업체 1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3위를 기록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이것은 IDC와 가트너 보고를 기준으로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만큼 아시아권에서는 알리바바가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 말인즉슨 아시아권의 많은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솔루션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임 솔루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POC나 테스트 요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아래쪽에 보이시는 코리아팀 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나 다른 담당자들이 POC나 테스트에 대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